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긍정의 말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우수향지음 북클라우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의 힘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가장 작은 노력인 긍정의 말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의 힘을 이용해 뇌를 속여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을 담는 말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빈자의 말투입니다. 이 말투를 보면 빈자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빈자는 마음의 에너지가 풍요가 아닌 결핍에 맞추어져 있고 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빈자의 운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강렬히 불을 꿈꾸고 노력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빈자는 가난한 환경에 짓눌린 탓에 빈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빈자의 말투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빈자의 말투를 버리지 못하면 빈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빈자의 운명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빈자의 말투를 과감히 버리고 생각과 말을 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자의 사고 방식으로 바꾸려면 빈자의 말투를 버리고 부자의 말투를 습관화하면 됩니다.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이라는 말이 빈자의 말투인데 이를 부자의 말투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부자를 꿈꾸는 사람은 당당하게 부에 대한 확신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부를 말함으로써 사고의 초점을 부에 맞추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범한 소시민의 사고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백만장자처럼 사고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을 1만 번 반복하면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인디언 금언이 있습니다. 이 금언대로 불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위한 말을 자주 외쳐야 합니다. 또한 호언장담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고작 13살밖에 안 된 아이의 말입니다. 아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아이는 8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꿈을 키웠고 아이는 백만장자가 되는 시점을 30살에 맞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정확히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보란 듯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워렌 버핏은 어린 나이에 거부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30살에 거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자 자금을 모았고 주식 거장에게서 주식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후 억만장자로 도약했습니다. 호언장담과 허풍은 다릅니다. 허풍은 꿈과 목표를 추구하지만 실력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꿈과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없기에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거창한 꿈과 목표를 짓거리기만 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풍입니다. 이에 반해 호언장담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의 선언입니다. 탄탄한 내공을 갖추고 있기에 자신감이 넘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꿈과 목표를 성취해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호언장담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잠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꿈과 목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아, 하기 싫다, 귀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행동이 굼뜨고 일의 진도는 느려지고 맙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만 금방 끝내고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평소보다 더욱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믿고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말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무조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말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현실화하는 데 특별히 효과가 좋은 몇 가지 말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암시인데요. 거울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에는 원하는 나의 모습이나 상황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되뇌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목표를 수치화하여 되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할 때는 뭐뭐 하고 싶다라거나 뭐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뭇이 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대화가 있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제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대화의 효과는 여러 연구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묻고 답하기인데요. 이는 질문, 행동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자라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게 열심히 운동할 거지? 라고 질문하고 그래,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답하는 게 성취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2인칭화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모모야, 너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롤 모델이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의 좌우명 혹은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시시때때로 되뇌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좌우명이나 명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을 담은 좌우명과 명언이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지지해 줍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법을 매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말 습관의 특징에 따라 활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의 경우 중단 기간의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활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목표를 정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자기 대화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나 슬럼프가 있거나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감정 상태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데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도와 자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우명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말 습관을 활용하면 여러 긍정적인 말에 휩싸여 생활에 활기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주어 호감도도 높아집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 20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에 익숙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안 좋게 여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과감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 곧 장점을 의식적으로 자주 되뇌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나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비교의 잣대를 거두고 자신의 장점만을 헤아려 보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점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내 속에 있는 눈부신 장점을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가지를 채우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서 낭독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큰 소리로 말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품격을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보통은 말투를 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기 마련입니다. 말투는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투는 생각, 행동과 함께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역으로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즉,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무심코 내뱉는 욕설은 남을 무시하는 인격을 만들고 자기를 비하하는 말은 비관적인 인격을 만듭니다. 이에 반해 존댓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고 행복을 표현하는 말을 자주 하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와 더 말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져 주위에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말하기의 품격은 더욱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말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어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주의하게 내뱉는 거칠고 험악한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로 인해 한순간에 평판이 떨어지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3번까지는 힘들더라도 지금 꼭 해야 할 말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말의 품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상대방에 맞추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나 상대방에 맞추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말은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의 품격은 곧 사람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상황과 때에 맞춰 신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호감과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호감 가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장신우의 지음, 하은지 옮김, 리드리드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에는 인격이 담기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교육 수준,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으며 닫힌 마음을 열게도 합니다. 비호감인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에 긍정 에너지를 더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화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속되는 대화에서 사람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대화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곁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어느 누구든 부정적 정서를 전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행동이 다른 이들을 화나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는 냉혈한이 있습니다. 까칠하게 말하는 냉혈한은 촌철살인 화법을 좋아합니다. 직원을 일삼아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침을 가하거나 입에 칼을 물고 들이대며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당신 생각은 어떤데요? 와 같은 반문을 사용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일이나 사람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침을 가합니다. 언제나 대의와 명분을 따지는데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에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2. 지시적으로 말하는 교도관.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며 규칙과 규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문제를 처리하며 맞고 틀림, 흑 아니면 백으로 결정짓습니다. 이들에겐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의 요인은 그들이 제시하는 규칙과 옳고 그름이 사회적 법률이나 법규, 규칙이나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고수하는 신념이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듯 강제합니다. 누군가를 위하거나 상대의 상황을 고려함이 아니며 일의 효율을 몰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본인만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명분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합니다. 3.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악의적 유포자.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즐깁니다. 상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고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진급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합니다. 진급하면 일이 너무 많아져 힘들겠다고 걱정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면 시장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창업이 성공을 거두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지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어떻게든 걱정과 우려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일이 그들의 관심사이고 유언비어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 가운데 특히 주력군은 원망을 일삼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몸소 부딪히지 않으면서 실패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온갖 양념을 첨가해 나쁜 소문을 창출해냅니다. 그들은 세상을 긍정적인 눈과 태도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자신이 만들어낸 어두운 면을 굳이 남들과 공유하려 애씁니다. 4. 듣기 좋은 말만 일삼는 아첨꾼. 어떤 단체든 예의 바르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성원의 장점을 발견하면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진위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칭찬이 반복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아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좋은 말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접대성 인사로 변합니다. 결국 그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5. 승리욕에 불타오르는 승부사. 어디에서든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서 우위를 선점하는 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존경심을 잃습니다.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갈망하는 대신 인간미를 잃습니다. 6. 남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 구원자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남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모임 식사 자리에서 꼭 자신이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갈등을 본인이 나서서 중재합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가 가족을 보러 고향에 오면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배웅을 나갑니다.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본인의 가치와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헌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기를 더해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정한 본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7. 말도 표정도 없는 목각 인형. 감정이 메마른 목각 인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정적 동요나 흔들림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관심과 애정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굴은 늘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고 새로운 사건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곁에 사람을 두지 않으며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도 무관심합니다. 그럼 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에너지 충전하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1. 냉혈한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과 존중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에게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이유도
치명적인 일들이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격을 가하는 건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 본인의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쌀쌀 맞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이들의 내면은 훨씬 연약합니다. 자기가 냉혈한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2. 교도관 타입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관 유형은 삶을 얽매인 느낌 속에서 삽니다. 어릴 때부터 지나친 간섭과 지도를 받아온 그들에게는 내면에 무서운 재판관이 한 명씩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요구와 질책의 화살을 타인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비로소 안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가치나 기준을 제시하지 말고 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3. 유포자 타입은 본인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력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만 즐겁고 약속이 이행되어야만 비로소 안심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이해를 바라기 때문에 내면은 이에 대한 실망과 공포로 가득합니다. 이런 유형은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질 줄 알고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모두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 아첨꾼 타입은 감정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종종 본인이 쓸모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감정적 안정을 갈구하며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줄 때만 자기에게 만족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첨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 승부사 타입은 용감하게 자신을 살아가면 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승부욕에 목말라 있는 모습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자기 인정이 부족해 생기는 내면의 갈증입니다. 자신을 불신함으로 경쟁이나 비교에서 이겨야만 비로소 안도합니다. 그 결과 매번 승리를 쫓는 과정은 흥분되지만 막이 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먼저 자신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 구원자 타입은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원할 대상은 자신입니다. 늘 무력감에 빠져 현실을 부정하는 감정에 젖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자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강함을 드러내고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감동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자신에게 뻗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스스로 다독이고 쓰다듬어 줄 알아야 합니다. 7. 목각인형 타입은 감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진실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의 빗장을 걸게 했는지, 무엇이
우리 감정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 미소와 슬픔, 분노와 열정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삶의 일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본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단점을 알지만 눈 감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울리기 힘든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가진 긍정 에너지를 더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분한 나머지 화를 내거나 아예 피해버리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냉혈한 에게는 웃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논쟁하거나 의견에 반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경한 자세는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므로 오히려 더 심한 공격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피해자의 모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쾌감을 그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담담하고 처연한 미소를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도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교도관에게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경계를 세우는 일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상대를 바꿀 힘이 없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단 그들을 자극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유포자와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불만에 찬 사람을 멀리하고 친구를 사귈 때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고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계정은 구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첨꾼에게는 존중을 표현하면 됩니다. 존중과 배려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과도한 칭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도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승부사의 도전장은 쉽게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장은 승리의 쾌감을 거머쥘 기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그 경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승부 욕구를 예의 있게 칭찬해 주되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구원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구원자 유형은 자신이 내민 손길에 보답이 없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물을 건넬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보답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감정적인 돌봄이나 사랑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똑같이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얼굴색을 붉히며 원수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목각 인형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마음속 온기가 존재합니다. 상대와 나눌 대화가 없을 때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너머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온정 있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갈등은 줄이고 기회와 사람을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